번째 한 랭킹입니다. 예산안 처리했지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정 기간은 지났지만은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여야가 대승적으로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타협하고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네,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처리 기한 지난 12월 2일이었는데요. 그보다 3주나 넘겨 처리되면서 이제야 국회 문턱을 넘긴 겁니다.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지나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도 안 됐었던 거죠.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여야는 예산안 합의 처리 자체에 의미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2014년 이후에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기록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 구조가 여당이 이제 소수고 네. 야당이 이제 다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서 첫 번째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집권 야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민주당이 어떤 예산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다른 게 일단 문재인 정부는 확장 재정을 많이 펼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이 예산이 좀 축소가 돼서 3년 만에 일단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인데요. 예. 이번 보면 638조 7천억 정도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됐고 또 중요한 방향성에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문재인 정부는 주로 이제 당시에 일자리라고 해서 주로 이제 뭐 예산안 자체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늘리는 예산 쪽으로 많이 한 예, 반면에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좀 기업 살리기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정 이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데 맞췄는데 결국 이제 이게 여야라는 게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어중간하게 타협선에서 이제 끝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 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또 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여야는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예산안 합의를 도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친설 조직이죠. 행정안전부,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는 대신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것에서 절반으로 감액돼 편성된 이런 상태입니다. 승재훈 의원님, 그런데요. 또 현 정부 출범 후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단 관리단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위법 소지가 크다 이러면서 계속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경찰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그 경찰국에 대한 위원에 대해서 일단 각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경찰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경찰국이 어떠한 경찰에 대한 잘못하거나 위법한 행동을 했느냐 사실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경찰국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한다면 경찰국은 저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인사관리단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BH 안에 민정수석실이 있었고 민정수석실 안에서 인사에 대한 검증을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무인데 그게 지금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가 인사를 판단해야 되고 인사를 판단하는 것을 법무부 밑에 있는 법무부와 함께 관련되어 있는 인사관리정보단에서 하는 건데 이 기능은 고유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전체로 합치면 5억 천 정도 되는 638조 중에 정말 작은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각각의 어떤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위치로 올라왔는데 결국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5억의 예산 중에 2억 5천 딱 50% 절반을 이제 낮추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예산을 인정하면 이 경찰국하고 인사관리정보단을 정식 법 체계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뭐 저는 이재명표라는 말은 정말 쓰기 싫은데 이건 지역 서민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었어요. 7천억인데 그걸 3,500으로 낮추면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뭐
저 원내대표들이 이야기했다시피 합의와 절충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국과 인사관리청보다는 적법하고 의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자기 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그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를 위해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500억이 쓰여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여야 합의가 이제 절반씩 절충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이것들이 국민들을 위해서는 괜찮은 걸까요? 뭐 괜찮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은 네. 여야가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예산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서로 밀고 당기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계속 지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명분 싸움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국 신설이나 아니면 그 인사정보관리단 이 문제는 야당 입장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인하 문제는 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하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서 원하는 걸 그냥 받아가지고 한다면 통과가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협상을 해야 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각자의 명분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국회에서 늘 있어 왔고 이건 뭐 관례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러면 국민을 위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서로가 네. 여야가 서로의 이익, 또 서로의 이해관계, 서로의 명분 이런 부분들을 작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을 위한 예산보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건 분명하죠. 네. 예, 역시 막판 최대 쟁점 중에 하나였던 법인세 등 세제 개편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시면요,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1%포인트 인하가 되고요. 또 금융투자소득세, 이거는 또 증권시장에 관심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2년 유예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요, 1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재 11억 원인데 12억 원으로 완화가 됩니다. 박상규 의원님, 그렇다면 이게 실제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사실 이건 쟁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네.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국회가 나머지 그 핵심 쟁점만 타결하면 되기로 돼 있었던 건데, 자 이렇습니다. 야당은 실리를 가져갔고 여당은 명분을 취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 아까 그 경찰국 예산이라든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상륙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륙을 해야 고지를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명분을 취한 것이고, 야당은 짭짤한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정치적 셈법을 떠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특히 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양양자 반도체 특위위원장이 차라리 이 반도체 세액 공제 관련 8% 합의는 부결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 25%, 대만이 25%, 중국은 100%를 감면해 주는데 우리는 8% 감면을 그렇죠. 최종 확정했거든요. 예. 야당이 내건 게 10에서 15%입니다. 여기에 매우 놀라운 부분이 기재부가 여당안 대로 하면 세수가 2조 7천억 원 가량 줄어드니까 야당안보다도 못한 8%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이게 아픈 대목이에요. 반도체라든가 이게 뭐 산업의 미래 먹거리고 반드시 이게 중요하다고 해놓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합의를 했다. 이런 점에서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당으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참 아쉽다. 네. 예. 물론 정치적인 합의를 했지만 국민들을 위한 합의였는가는 좀 되돌아볼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한 네. 말씀만 딱 더 드리면 예. 이게 노동시장하고 이게 산업시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장이에요. 노동시장은 우리 앵커도 보시겠지만 그 노동자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수많은 정책을 쏟아붓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불편부당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굉장히 보호받는 반면 산업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허벌판에 그냥 맨몸으로 나가 있는 상황. 특히 반도체 시장은 뭐 국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어떻게든지 자기의 나라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세상에 나갔을 때 옛날과 달리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없다면 네. 그 기업이 그 자산을 투자하기 위한 법인세율을 낮추어 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전체를 낮추어 줄 수 없다면 저는 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선택해서 반도체 부분이라도 좀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이정표를 만들어 줬으면 되는데 1% 낮아졌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1% 낮아졌다면 과연 기업에서 얼마만큼 숨통이 트여질 것인지는 산업시장의
좀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여야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친윤계 핵심 인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인사 중에 유일하게 기권 표결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정 의원님, 네. 이건 대통령실 분위기를 반영한 걸까요? 뭐 분위기를 좀 읽어서 어떤 상징적으로라도 좀 표현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마 네. 이번 이 예산 합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상당한 불만들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 이제 이 예산안을 좀 더 어떤 면에서 관철시키지 못하느냐, 유리하게.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서 가장 중요시한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이제 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이 대만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네. 도움을 주고 있고, 이 법인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최상위에 있는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렇죠. 글로벌 경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글로벌 경쟁에 뛰어드는데 무기가 딴 나라보다 적다 그러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태로 1년 정도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뭐 1, 2등을 앞다투하고 있는데, 만약 이번 예산안을 가지고 반도체 시장에 나갔을 경우에 만약에 어떤 경쟁에 떨어진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좀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아마 반영됐지 않는가. 아마 장제원 의원이 좀 발빠르게 이 대통령실의 어떤 분위기를 좀 읽어서 기권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또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050억 원의 지역 화폐 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부자 감세를 최소화하고 국민 감세를 일부 실현하고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서민과 약자를 위한 대책은 엉성하고 부동산 부양 같은 무리수만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예. 거대 야당에 밀려서 이제 경제 활성화가 취지가 퇴색됐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법인세 인하율이 이제 1%로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범위 자체가 원래는 100대 기업 정도만 네. 법인세 인하를 하는 것을 아마 대통령실은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기업으로 다 확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당이 잘 싸워서 이걸 2%, 3% 정도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1%만 내린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저는 보는데, 뭐 저는 예전에 이제 물론 법인세를 내려가지고 그게 기업들이 정말로 그걸 재투자하고 R&D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공장도 짓고 뭐 인력도 충원하고 이런 방법으로 쓰면 좋은데 그러지 그렇죠.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무작정 이렇게 내리는 것이 과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도 상징성이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것을 그 대통령 공약으로도 내세웠었고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관철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건 어찌 보면 여당에 대한 어떤 뭐 질책성 아쉬움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관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서도 뭐 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제한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의회 구성 자체가 지금 야당이 더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하다가는 이러다가 진짜 그 감액 예산으로 민주당 안으로 통과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협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아요. 법인세 관련해서는 기권과 반대를 합쳐서 71표의 이탈표가 나왔고,
종부세는 58표가 나왔는데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뭐 자유투표에 맡겼다고는 하지만 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여당 특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뭐 상징적인 것 이외에 뭘 얻은 게 있느냐 이런 그 볼멘 소리를 여당 지도부에게 그 할 만한 그런 상황이어서 선택과 집중 반도체 하나만이라도 뭔가 좀 네. 야당안보다 진일보한 노력을 했다 이런 모습을 좀 남기는 그런 어떤 선택과 집중 전략이 아쉬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처리 시한을 22일이나 넘겼지만은 그래도 아쉬움이 남았던 예산안 얘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